자, 이렇게 바형 아이폰 쓰다가 접히는 플립을 썼을 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뒷주머니에 쏙 들어가도 티가 안 난다는 점이죠.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뜯고 싶은 거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갤럭시 Z 플립 4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배송받은 지 이틀 지났는데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실도 못 뜯고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열어서 어떤 제품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블루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블루로 되어 있죠. 여기 언박싱 실을 얼른 뜯어볼게요. 자, 이거 뜯으려고 이틀을 못 열고 있었네요. 자, 한번 보죠. 와우, 좋습니다. 이 껍데기 부분에는 뭔가 있는데요. 케이블, C2C 케이블이 있고 없네요. 이게 끝입니다. 요즘 구성품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없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끝이네요. 와, 진짜 구성품 간단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3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죠. 디자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접는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 왜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뻑뻑한 것 같기도 하고 헐렁헐렁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달라졌습니다. 3랑. 이 커버 부분은 무광입니다. 저는 무광이 좋은데 괜찮습니다. 그거는 좋고 옆에도 이 유광인지 무광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광 느낌이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외관 마감은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 있고 C타입,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있죠. 위쪽 아마 마이크인 것 같고요. 옆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볼륨 버튼과 요 지문 인식 전원 버튼, 그리고 반대쪽엔 유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이에요. 전원을 한번 켜보죠. 갤럭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외에 외관 중에 하나 바뀐 게 이 카메라 카톡티가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제 기억에 3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센서가 바뀌고 좋아졌다고 해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조금 거슬릴 정도입니다. 케이스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런 스티커 얼른 다 떼야겠네요. 또 새 거는 이런 스티커 떼는 맛이 있죠.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 디스플레이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죠. 그냥 보기에는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면 라이트나 다크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밝기도 최대 밝기로 했을 때 생각보다 좀 밝아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커버면에 밝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최저가, 그러니까 120Hz 아니면은 일반으로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저가 많이 쓰겠죠. 그 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밝아서 지금 화면을 좀 낮췄는데 다시 밝게 해서. 이제 중요한 주름 부분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 주름 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거슬리기는 해요. 만졌을 때에 약간 거슬림이 있고, 예전에 저는 3 살 때 이렇게 했을 때 쩌걱쩌걱 소리가 나서 소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사용을 해봐야 돼요. 당장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사실 좀 사용해 보고 나중에 괜찮아지는지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1.9인치로 플립 3랑 똑같은 크기예요. 조금 커진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루머였던 걸로.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런 것들 위젯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좋네요. 달력 이런 것들이랑 당장 딱딱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외부 마감인데요. 이번에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로 변경이 되면서 괜찮아졌다고는 하는데요. 마감이 좋아지고 튼튼해진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이 그렇게 나빴다 이런 건 저는 못 느꼈었어요. 원래 플립 카메라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볼까요? 카메라는 센서가 좀 커졌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간 카톡티가 좀 티가 나고요. 카메라 둘 다 12메가, 그리고 조리개가 1.8, 그 다음에 2.2로 차이가 납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f2.4로 만들어졌죠. 동영상이 4K를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저희같이 이제 촬영하는 사람들은 좀 느리게 만들 때 60프레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카메라 한번 써봐야겠죠.
자, 플렉스 모드입니다.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카메라를 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한 가지 3가 달라진 게 조작을 요 밑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커버 화면에 미리 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반대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플래시라든지 화면 비율 조절도 가능하고요. 요즘에 이제 세로로 많이 찍잖아요. 틱톡이나 이런 인스타 릴스 때문에 또 이렇게 1대1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이 플렉스 모드가 좋은 게 요 밑에 요 인물 사진이라든지 사진, 그리고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밑에서 설정하고 위에서 찍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인물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위주로 해서 찍어 볼 텐데 여기가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카메라 많이 좋아졌네요. 여기는 실내니까 뭐 사실 광량이 좀 부족해서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주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비가 와요. 이게 자연적으로 방수 테스트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셀피로 찍고 있거든요. 저를 봐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잘 나오네요. 지금 4K로 찍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화질은 좋고. 후면 카메라도 한번 봐야겠죠. 뒤집어 볼게요. 자, 이번에 후면 카메라입니다. 슈퍼 스테디라고 해서 그 손떨방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켜놨습니다. 깨끗하죠. 울렁울렁 되는 것도 네, 부드럽고 흔들흔들거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광각 카메라고 초광각은 이렇게 나와요.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화질은 지금 주광인데 약간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광량이 많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결과만 좀 테스트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 그러니까 후면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아이폰으로 찍고 있고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고, 이 정도 화각에 지금 제가 보이죠? 커버로 보이는 화각에 실제로 어느 정도 찍히는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비가 많이 오네요. 들어가야겠습니다. 비 많이 와. 자, 성능도 봐야죠. 얘는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을 탑재를 했어요. 갤럭시 S22에 탑재된 것과 같은 거였나? 하여간 거기는 플러스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튼 전작의 플립 3랑은 프로세스가 바뀌었죠. 당연히 좋아졌을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킥벤치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3700mAh. 그래서 전작보다 3시간을 더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3시간까지 아마 못 쓸 거예요. 보통 3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최적의 상황에서니까. 그래도 많은 발전입니다. 사실 플립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배터리 타임이었죠. 아이폰 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작으면서 이게 오래가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점점 그 갭 차이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충전 속도도 올라갔죠. 유선으로 충전할 때 25W까지 지원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eSIM입니다. eSIM은 물리심을 넣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아이폰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능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이폰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알뜰폰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2,900원짜리인가? 제가 이제 번호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다가 핸드폰을 아이서브폰으로 바꿔서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잠깐 사용을 했었죠. eSIM이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금제 2개 중에서 통화가 유리한 거,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유리한 거를 같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서로 나누어서 유리한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갤럭시를 eSIM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메인 3사에서도 이 eSIM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요금제가 나올지는 좀 기대가 됩니다. 9월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빼먹은 거 없나? 얼추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자, 가볍게 하루 사용해 보면서 언박싱하고 외부에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했을 때 느낀 점은 뭐 사실 3보다 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접히는 폰 중에서 작은 거는 뭐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얘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플립 3를 사용하고 있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는 좀 괜찮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몇십만 원 더 주고 가는 건 좀 그렇고, 내가 뭐 갤럭시 S 시리즈 뭐 이런 거 사용하는데 접히는 폰 한번 사용해 보고 싶고 폴드는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라는 분들에게는 플립 괜찮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요 블루 색상, 남자들 여자들 다 선호하는 색상일 것 같아요. 이게 은근 이렇게 빛을 비추어 보면은 색깔도 많이 바뀌고 질리지 않는 색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가 있으니까 항상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갤럭시 Z 플립 4 구매 전인 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댓글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